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벤티 샴푸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달은 부모님께 또는 제일 좋은 거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님들 많이 날아가고 있는 진행형인 그런 분들이 써야 되는 샴푸인 거죠. 이미 노보스몰의 판매 이력이나 후기, 댓글,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 이거 모르는 브라더들은 별로 없죠. 특히나 이렇게 머리가 쉽게 빠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훤하게 뭔가 완전히 이게 반닥반닥한 분들은 그분들은 비누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털이 이렇게 많이 날아가고 있는 브라더들이 사면 좋고, 머릿결에 굉장히 힘을 주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은 벤티 샴푸를 저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 사장이 머릿결이 머리숱이 풍성하다 부러워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집에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큰형을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벤티 샴푸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임상 실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그리고 추천했을 때 대부분 다 빳빳하게 머리가 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하필이면 전기차 리뷰에 요게 왜 생뚱맞게 나오느냐인데, 전기차의 주파수 때문에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인버터, 컨버터 주파수 때문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영상 후반부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이런 거 걱정되고 많이 날아가고 이런 분들 가정의 달을 맞춰서 1+1 행사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충분하니까 지금 여기 고정 댓글을 보시고 이벤트 빨리 참여하셔서 좋은 제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BMW i7을 타고 엄청 세게 차를 좀 몰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서도 엄청 세게 몰고 왔는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현실과 환상 최종판 기아 EV9과 i7을 노 사장이 좋아하는 이유, 아마도 이 영상이 전기차에 대한 평가나 전기차 구매 또는 전기차 유지하는 분들, 뭐 내연차랑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네가 뭔데 전기차에 대한 최종판 결론을,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하느냐? 개인적인 의견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저의 뭐 이 주장이나 저의 평가가 절대 평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기차를 되게 많이 타요. 되게 많이 타고 있고, 과거에 한 3년 전, 2년 전에 전기차 붐이 막 일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사와 자동차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특히나 현대기아 전기차를 많이 옹호하면서 전기차를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층이 많이 현혹돼서 전기차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뭐 도요타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구라를 까고 다녔던 교수를 사칭하는 리뷰어도 있고요. 현대기아 전기차는 무조건 뭐 최고다, 뭐 전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때 글쎄요, 저 말고도 전기차를 그 좋지 않게 평가하는 유튜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전기차를 지금 사면 안 된다, 두고 보자, 전기차를 유지함에 있어서 인프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 보편화가 될 거면 이 배터리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인프라가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뭐 시청자분들이나 자동차 유튜버들 좆잡고 반성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앨런 머스크도 얼굴이 시커매지고 있는 마당에,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테슬라에서 저가형 전기차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전기차의 평가를 그닥 좋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까지 그 BMW 삼천리 모터스의 안양 지점의 오준영 지점장님께서 제가 전기차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개인 전기차 오너분들이 또 자기 차를 기꺼이 내가 많이 탈 수 있게끔 협찬을 해줬고 해서
전기차 오너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행거리가 워낙 길어요. 출퇴근거리가 140km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일상에서 차를 이렇게 운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는데, 전기차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EV9 국산 전기차, 현대 기아 전기차를 제가 굉장히 많이 혹평을 했죠.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5도 그렇고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후드럭가는데, 이제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품질, 그러니까 주행에 관련된 또 서스펜션의 완성도, 주행 세팅값 이런 걸로 저한테 많이 까였는데, EV9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BMW 전기차들도 저한테 칭찬을 좀 많이 받았죠. i4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또 i5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2달 넘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리뷰를 제작하지 않았어요. 리뷰를 제작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BMW를 좋아하기 때문에 i5의 리뷰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올 게 자명했고, 근데 나는 BMW를 좋아하니까 뭐 돈을 받고 거짓말로 리뷰를 거짓으로 제작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는 없으니, 이럴 거면 그냥 리뷰를 안 찍겠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물어보면 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BMW를 좋아하고 BMW 3천리 모터스로부터 이렇게 차들을 협찬받고 있어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죠. i7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리뷰에서 이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죠. 그래서 세게 못 달리고 했는데, EV9을 내가 이 와인딩에서 세게 달리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도 이제 와인딩을 들어가는데, 와인딩에 들어가서 이 차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노 사장이 이래서 EV9과 i7을 좋게 말하는구나. 근데 왜 이게 최종판이지? 라는 건 요 와인딩이 끝나면 나와요. 제가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고, 또 전기차를 운용하는 분들이 내 차가 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최종본으로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고요. 자, 이제 i7을 본격적으로 와인딩에서 한번 날려보면 덩치가 되게 크죠. 대형 세단에다가 전기차예요. 앞뒤에 모터가 있고 배터리도 100kWh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연차 대비해서 300-400kg가 훌러덩. 깔끔해요. 스키드마크 돼지 멱다는 소리 자체가 엄청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죠. 속도 높아요. 저기 차가 있어서 세게 일부러 안 날렸어요. 다시 여기서 속도가 높은데 돌려보면 밀리지를 않아요. 속도가 갑자기 확 줄었지만 자동적으로 안전 제어를 위해서 자세 제어를 해서 속도까지 줄여줬는데, 날아가는 값이 굉장히 일률적이죠. 일률적으로 날아갈 때 운전자는 안전하게 차를 잡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브레이크도 끝장났고요. 코너를 다시 돌고 여기서 좁은 코너 앞에 버티는 거 끝장납니다. 롤 제어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급브레이크 모터와 함께 회생제동 이빠이 감아주면서 안정적으로. 특히나 전기차들은 바닥 쪽에, 이 차체의 바닥 쪽에 굉장히 무거운 배터리 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의 어떤 무게 편향이 이렇게 쏠리거나 이런 게 되게 적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성능만 좋다라고 하면 내연기관보다는 얘네가 더 유리하게 제동이 잡히거든요. 어쨌든 뭐 제동 성능은 BMW는 제동 성능에 있어서 이 타협이 없는 얄짤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동 성능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와인딩을 잡아 돌린다고 하면 여기서 BMW i7과 i4 iX3 그 다음에 i5 등이 상당히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노 사장님 할품이를 외치며 우리 오빵떡 지점장님께서 i7을 그때 겨울에 리뷰해서 안 날렸기 때문에 한번 날려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땡큐 내가 그거 그냥 오빵떡 지점장님 전화번호 나가면서
i7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분들, 회사나 법인에 전기차가 하나 있으면 또 혜택이 있는 이런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차 하나 갖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소셜 포지션이 좀 크신 분들은 작은 전기차 타는 건 싫잖아요. 그렇다고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벤츠 EQE, EQS 노사장이 존나 깐 거 보니까 그건 사면 안 될 것 같고 브랜드도 없어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i7을 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i7은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그러니까 요거 영상 보시고 그냥 일단 사도 돼요.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 안 좋게 평가? 전기차에 대한 장단점을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인데, i7하고 EV9은, 기아 EV9은 전기차로 살만한 괜찮은 자동차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 사도 되고, 오빵떡 GM장에 일단 전화번호 민성아 박아버려요. 좀 크게 박아, 민성아. 이번에는 오빵떡 GM장 지금 전기차가 이 제조사들이 많이 안 팔리게 되면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심하기 때문에, 민성아 네가 좀 오빵떡 GM장님 많이 밀어줘야 된다. 얘가 이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고 앞 서스펜션에 날카로운 그런 거, 일반 전기차들하고 다르게 BMW 고유의 이 세팅값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 코너를 잡아 돌리거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언덕에서도 이렇게 보통 이 속도 여기를 속도 엄청 납니다. 지금 막 언더로 날아갈 것 같은데도 전자제 살짝 내가 아무리 격하게 막 해도 롤이 막 심하게 뭐 그러지도 않고, 개언더로 날아가지도 않고, 오버가 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세팅 값이라는 건데, 참 이 BMW는 주행 세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빠른 속도 참 빠른데요. 싹 밀고 나가는 이 느낌. 뒤에 어떤 좀 빠른 차가 하나 왔었는데 개깜놀한 것 같아요. 이 속도로 코너를 밀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죠. 더 빨라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인상적.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한번 와인딩처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좋아, 한번 더 세게, 그렇지, 악셀 밟으면서 치고 나가주고, 이런 거죠. 요런 걸 봤을 때 2.5톤에 육박하는 대형 세단이고 전기차잖아요. 무게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데도 이렇게 코너에서 안정적으로, 물론 340이나 M3나 뭐 3시리즈 또는 뭐 아반떼 N 뭐 이런 것들 코너 재밌게 돌잖아요. 걔네들처럼 이 중량의 이점을 가지고 재밌게 못하지만 웬만한 전기차들 중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내고 있고, 특히나 이 i7은 7시리즈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형차 에어 이 스프링이라든가 에어 스프링, 그 다음에 하체에 방대한 알루미늄 등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엄청난 승차감이 나와요. 제가 겨울에 이 차를 또 한 달 반인가 2달 동안 타고 다닐 때도 가끔 대리를 부르면은 대리운전 하시는 사장님이 그래요. 이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죠? 다른 7시리즈나 S클래스랑 비교가 안 되는데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승차감도 엄청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법인회사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전기차를 하나 세컨으로 갖고 싶은데,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너무 비싸고, 벤츠의 EQE, EQS는 뭔가 아닌 것 같고, 아우디 거를 사자니 좀 그거는 브랜드에서 요새 또 아우디가 뭐 철수 안에 만에 이런 말도 돌고, 포르쉐 타이칸을 사자니 노사장이 타이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스포츠카는 또 아닌 것 같고 나이랑 안 맞고, 그러면 사실 선택군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면 EV9이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노사장이 자꾸만 EV9하고 이 i7을 왜 좋게 평가를 하냐면은, 전기차는요, 제가 오래 타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중량이 일단 높잖아요,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바닥 쪽에 고중량의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차가 커야 돼요.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내연기관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100년 넘게 차를 내연기관을 쭉 생산했던 제조회사들, 물론 테슬라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전기차를 생산했지만 물리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 스프링, 그 다음에 쇼바, 댐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맞는 물리법칙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능력치가. 근데 전기차들이 중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의 완벽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EV9이나 i7은 왜 괜찮냐면 그런 물리법칙에서 중량에 대한, 질량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차체가 커져버리니까 작은 차체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들이 큰 차체니까 댐퍼나 스프링도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휠 베이스라든가 트레드라든가 전체적인 것들이 커지면서 이 무거워진 중량과 배터리팩을 이 바닥 쪽에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지오메트리의 변화에 대응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산 전기차 중에 유일하게 EV9을 칭찬하고 잘 달렸던 이유도 차체가 커진 거고, 이 i7이 물론 뭐 잘 세팅된 i4나 다른 뭐 테슬라 그 고성능 전기차 있었잖아요. 모델 3 퍼포먼스인가 뭔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더 덜 잘 달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행 느낌, 그리고 내가 잡아 돌렸을 때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이질감이 상당히 적은 건 EV9과 이 i7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는 전기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만약에 전기차를 사야 된다. 근데 뭐 이런 불편한 점이나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안 받쳐줘도 유지비에서 기름값에 대비해서는 3분의 1 이상 4분의 1 가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조언을 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 제1 포커스를 첫 번째로 이 이유를 댄다라고 하면 저의 리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리뷰를 제가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놓고 달리고 서고 돌고 여러 가지 편의사양을 비교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전기차를 말리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돈이 좀 있어서 세컨으로 여가라든가 전기차를 하나 집에 꼭 갖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면 뭐 캠핑과 더불어 국산차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저는 EV9을 추천을 하고요. 수입차 중에 부드럽고 옵션 좋고 오디오도 끝장나거든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함께 내가 달리고 싶을 때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i7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두 대를. 자, 그러면 우선 영상 제목에 있는 전기차 평가 최종판의 그 말은 뭐냐? 제가 이 차를 쭉 타보고 이전에 i5도 타보고 i4, iX3 그 다음에 뭐 수입 전기차들을 이렇게 타보면서 느낀 건 왜 전기차가 어떤 이 요철을 지날 때나 막 코너를 세게 잡아 돌리거나 막 찰나의 순간에 뭔가 차체에서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뭔가 딱딱하면서 슈퍼카를 탈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슈퍼카들은 알루미늄 합금과 카본 터보의 용접 부위, 거기서 생기는 그 이질감이 있어요. 왜냐면 차체 전체에 진동 펄스가 돈단 말이에요. 바퀴가 움직이고 위아래로 승차감이라든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가속을 했을 때 이 무게의 변화가, 심의 변화가 있고 코너를 돌 때 횡지라든가 뭐 비틀림 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체 전체에 이 진동 펄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퍼지고 어느 쪽에 몰리고 하는데, 슈퍼카들은 카본 터보와 앞뒤의 서스펜션과 뒤쪽의 엔진룸 쪽에는 알루미늄 합금 스페이스 프레임을 쓰니까 카본 터보는 이제 욕조 타입으로 된 카본 터보로 이렇게 실내를 슈퍼카들이 만드는데, 알루미늄 합금의 구조물과 카본 터보의 구조물에서 진동 펄스가 퍼지고 상쇄되고 이런 값이 달라요. 내가 슈퍼카를 리뷰하면서 슈퍼카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진동 펄스에 이 충돌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게 뭘까? 왜 얘네들은 이런 거, 왜냐면 구조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보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콩글리시, 바라리팍, 이 빠떼로 케이스에서 이 빠떼로 케이스가 차체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의 특성이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뭐 전해질이라든가 뭐 액체도 있을 것이 뭐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나타내는 진동 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차를 타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도대체 뭘까? 왜 내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접근을 할 수 있었냐면, 내 차가 이 신형 7 시리즈예요. 개솔린, 마일드 하브, 엠팩 740i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랑 이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가 다를까? 서스펜션의 구조가 다 똑같건데, 물론 스프링, 에어 스프링의 이 움직임에 대한 에어 스프링의 담력, 에어 스프링의 감압, 댐퍼, 뭐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아무래도 중량이 다르고 무게중심이 다르니까. 근데 뭔가 느껴지는 게, 이 고속에서나 코너를 돌 때나 과속 방지턱이나 범프로드를 지나갔을 때 개솔린, 얘가 에어 스프링하고 댐퍼는 디젤이나 가솔린보다 얘게 훨씬 더 풍부하고 좋아요. 고급지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차체 전체에 퍼지는 진동 펄스나 내가 차를 요리조리 갖고 놀 때 느껴지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개솔린 차량들, 내연기관 차량들이 훨씬 더 라이트하고 느낌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뭘까? 아까 내가 슈퍼카에 예를 든 카본 터보와 알루미늄 합금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오는 이질감, 얘도 그게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배터리팩 고유의 진동 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가 조용하고 부드러우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지금도 약간 어지러움이. 근데 누사님 혹시 전기차 타면 머리 대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 그 파장 때문에, 전기 그 주파수 때문에 머리 날라.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 뚜껑이 날아가는 브라더들을 위한 최고의 노보스 몰의 최고의 스테디셀러 벤티 샴푸. 와, 이거는 뭐 노벨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또 날아간 브라더들이나 듬성듬성 브라더들, 우리 머머리 대머리를 형들은 쓰면 안 되지, 이미 없으니까. 근데 날아가고 있는 형들, 진행 중인 형들은 이만한 제품이 없죠.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자, 머리가 약간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는 거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 인버터나 컨버터에서 나오는 주파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모터가 돌면서 나오는 거기서의 회전 주파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진동 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인버터 컨버터의 작동에서 생기는 고주파 주파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멀미나 어지러움이. 근데 대부분의 전기차들은요, 잘 세팅된 테슬라나 BM 또는 아우디 이런 애들 빼고 현대 기아의 모델3 아이오닉 5는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롤링과 피칭이 심해서 멀미가 많이.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 전기차 택시를 안 타려고 노력합니다. 택시를 잡았는데 전기차가 오면 차라리 그냥 버스를 타려고 해요. 왜냐면 전기차로 택시를 하시는 우리 기사 사장님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진짜 멀미나서 뒤에 탈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저는 인버터 컨버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진동 펄스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전기차는 일단 커야 돼요. 이 중량에 대한 중량의 법칙을 이기려면 커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서스펜션의 댐퍼나 스프링이나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면 자꾸 무거운 전기차를 제어하는 차체 제어 기술에 대한 소재공학, 설계,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를 살려면
휠베이스도 길고 중량도 높고 아예 차가 큰 전기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는요 무조건 크고 잘 달리는 차를 사면 후회 안 할 거예요. 근데 가격 때문에 그런 걸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마일드하브나 디젤들도 마일드하브 들어가면서 조용하고 환경규제 대응이 잘 되는 차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차가 하나 있으면서 세컨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EV9이나 이걸 사시고, 이렇게 비싼 거를 사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테슬라가 지금 뭐 말도 많고 어쩌겠지만 테슬라는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BMW i4 나는 정말 좋게 보는데 너무 좁죠. 아우디 중에 뭐 괜찮죠. 아우디 괜찮고. 나는 전기차는 아무튼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전기차는 좋게 보진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이 차에 대한 리뷰는 아까 내가 말한 거 그거예요. 지오메트리 특성하고 배터리 팩에서 오는 그런 부분, 그 잔진동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행 능력, 이런 걸 봐서 비싼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있는 분들은 EV9이나 i7을 사시고,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전기차는 조금 더 지켜보자. 옷방떡 지점장님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i4랑 i5를 좀 빨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빨아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전기차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EV9과 i7과 벤티 샴푸만이 선택을 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셀 하겠습니다.